별들의 전쟁 왕중왕전 이제 단 8개 팀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지금부터 2020 대학축구 유리구 왕중왕전 8강전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경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말 이 왕중왕전 8개 팀만이 남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맞대결인데 양팀 일단은 지난 16강전에서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16강전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단국대를 상대로 4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오늘 8강전을 맞이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이 광주대학교와의 경기에서 1대 0 신승을 거두면서 오늘 경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하기 힘들 것 같은데 사실 8개 팀이 남았다고 했는데 2회 우승 이후에 이제 3회 우승을 정주전했던 용인대가 탈락을 했고 또 지난 시즌 전우승을 기록했던 상지대 역시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릴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었던 중앙대학교는 아예 이 왕중왕전에 올라오지도 못했거든요. 네. 이변이 상당히 많은 올해 이 유리그 왕중왕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8강에 남아있는 팀들 좀 짚어드리기 전에 일단 이전 경기 결과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인천대는 32강에서 군장대를 만나서 2대 0 승리를 거뒀고 단국대를 만나서 16강전에서 4대 0 대승을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대학교도 이 32강, 16강을 치르면서 무실점 경기를 두 차례 다 만들어내면서 올라왔고요. 이 국제사이버대학 역시 뭐 승부차기 승리가 32강에서 있긴 있었지만 결국 두 경기에서 모두 다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비력의 맞대결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팀들이 선문대와 이제 사이버 한국 외대 그리고 동국대와 명지대, 경희대와 전주대의 맞대결이 예고가 돼 있는데 그야말로 뭐 이번 왕중왕전에서는 어떤 팀이 올라올지 뭐 가늠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6강전 경기 그리고 32강전 경기 모두 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또 보였던 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방에 장신의 박지용 선수를 활용한 그리고 그 이후에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공격이 상당히 돋보였었던 인천대학교가 되겠죠? 네, 국제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리그에서 좀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줬던 박준용 선수가 16강전에서 결국에는 또 득점을 올려주면서 좀 이 힘들었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오늘 경기 역시는 과연 어떤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줄지도 이 국제사이버 쪽에서는 좀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사실 선수층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 이 대기 명단에도 사실 골키퍼가 예비 선수가 없을 정도로 이 4명밖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장기전이 됐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뭐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는 동국대가 여전히 8강에서 살아남은 상태고 선문대 역시도 리그에서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우승 후보로도 꼽힐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오스민 캐스터 말씀하신 대로 이 올 시즌 지금 8강에 오른 팀들의 면면을 보면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들이 많이 지금 탈락을 했거든요. 네. 아마 지금 남아있는 팀들이 내심 다 우승을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선수들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4강에 진출할 팀이 확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 지난 시즌에는 인천대 32강에 머무르게 됐고 국제사이버대 역시도 32강에서 영남대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참 올 시즌의 목표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인천대학교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환 골키퍼, 박형준, 안혜성, 이재현, 서위, 박태건, 류정규, 조상현, 박재용, 장희용, 이용수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뭐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박지용 선수가 이 전방에서 이 높이를 또 책임지는 이 공격의 천병 역할을 맡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국제사이버대는 어떤 팀들이 나왔을지도 잠시 후부터 살펴드리겠고 일단 인천대는 김태환 골키퍼가 계속해서 골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이버대입니다. 백경인 골키퍼, 김건우, 최민성, 박지호, 강동현, 박재현, 김용태, 박준용, 신지민, 김인성, 정문성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이에 맞서는 이제 국제사이버대학교는 박준용 선수가 6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 권역에서요. 그리고 이제 16강전에서도 득점을 또 만들어냈고요. 이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이버대는 전우근 감독이 현재는 팀을 이끌고 있고 인천대는 김시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일단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선수에게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을 주면서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득점도 원활하게 나오고
보여주고 있고 이 조별 라운드 그리고 이 32강, 16강을 거치면서 득점을 한 골 이상이라도 올렸던 선수들이 12명이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베스트 11 11명 나온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골 하나씩은 다 기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 해결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무실점 기록을 했던 경기들이 꽤나 이번 시즌에 많았기 때문에 수비에서 탄탄한 모습을 또 보여준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역 대회 포함해서 16강까지 이르는 동안 10경기에서 6번이나 무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비력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32강, 16강이 모두 다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국제사이버대 역시도 현재 16강과 32강 모두 무실점으로 이끈 상태고요. 자, 오늘 경기를 위해서 전현진 주심, 김영관 1부심, 이용기 2부심, 박남수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4강으로 향하는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인천대가 왼쪽, 국제사이버대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뭐 단기전인 만큼 초반에 어떤 팀이 기선제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말씀드린 대로 양 팀이 수비력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특히 왕중왕전에 들어와서 계속 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권역 대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수비력이 강하다 이런 인상은 없었는데 네. 자, 이 왕중왕전에 들어와서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제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지난 4권역에 머무는 동안에 강팀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이 경험을 겪고 올라온 팀이에요. 맞습니다. 뭐 숭실대, 고려대, 명지대 정말 뭐 쉽지 않은 팀들이 있었는데 자, 그 권역에서 어쨌든 통과를 하게 됐고요. 네, 사실 국제사이버대가 이 9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바로 고려대와의 경기였는데 그렇죠. 이 경기를 또 승리로 잡으면서 고려대를 왕중왕전에서 올라오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권역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올라오게 됐죠. 네, 자, 이제 국제사이버대 프리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호가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공중볼에서 헤딩 머리에 닿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경합 펼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조금 길게 연결이 되면서 공격권이 다시 넘어가게 됐고요. 네. 자, 양팀 유니폼 색깔이 아주 구분하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오랜만에 보는 대비인데요. 네, 인천대가 파랑색, 국제사이버대가 붉은색 유니폼을 현재 입고 있고요. 인천대는 뭐 인천 유나이티드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유니폼 색깔을 계속해서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경합 일단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 인천대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비가 탄탄하기는 하지만 양 팀에서 그래도 득점을 책임져주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전방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얼마나 원활하게 볼이 투입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통과돼서 들어가는데요. 오, 자, 열렸습니다. 사쪽에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네. 골키퍼 백경인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사실 인천대가 무서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측면 쪽 돌파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이 크로스 이후에 중앙 쪽에서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볼 수 있는 인천대입니다. 지금 스피드를 살리면서 왼쪽 상당히 깊숙하게 돌파가 시도가 됐었고요. 네, 자, 의도한 패스는 아니었는데 전방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경인 골키퍼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잘할 수 있었던 국제사이버대였었는데 이 부분 계속 조심을 해줘야 되겠고 네. 인천대가 정말 무서운 부분이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지만 측면 쪽에서의 이 속도가 빠른 선수들 그리고 중앙에서의 큰 키를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게다가 오늘은 이 대기 명단에 있기는 있지만 뭐 권기범이라든지 뭐 네. 백성진 뭐 이런 선수들이 일단 또 득점력이 있거든요. 이석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만약에 0대0이 지속이 됐을 때 이제 후반전에 새롭게 이 선수들이 어떻게든 투입이 될 거거든요. 네. 자, 이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 국제사이버대학교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이버대가 현재까지 득점력에서 이번 왕중왕전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하지만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 자, 32강, 16강을 치르면서 필드골이 이제 한 골 나온 거잖아요. 네. 그 골을 이제 박준용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번을 달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고요. 박준용 선수를 일단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고 네. 정문성 선수 역시도 지난 리그에서는 또 4개의 득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 측면 쪽에서 맞습니다. 활약 기대하면서 득점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문성, 뭐 김인성, 신지민 이런 선수들도 다 멀티골을 권역 대회에선 다 넣었거든요. 그렇죠. 자, 헤딩 경합 펼치고 있고요. 중원 쪽에서 볼 높게 떴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왼쪽으로 살짝 늦었던 패스 속도. 다시 한번 볼을 가로챘습니다. 올라와요. 자, 장희웅. 아직은 공격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지는 못한데요. 그렇죠. 네. 장용이 볼을 빼앗겼습니다. 자, 이제는 뭐 8강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뭐 전력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정말 뭐 사실 이 대학 축구 자체가 정말 몇 팀 제외하고서는 거의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됐다고 좀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런 면에서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선수층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90분 내 빠른 시간대에 득점을 올리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끌어냈고요. 다시 한번 이용수 못 맞고 나가면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장희윤과 이용수 선수가 일단 선발로 나서는데 이 두 선수 앞서 뭐 지난 16강전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안양공고 출신이고 네. 현재 뭐 FC 안양에서 우선 지명을 받은 선수들인 만큼 또 이 활약을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 쪽으로 볼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용수가 볼을 커트해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는 역시 이 측면 쪽으로 빠르게 돌아 나가서 가운데 쪽에 이 박재용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고 박재용 선수가 마무리를 하거나 혹은 그 주변에서 리바운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공격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재용 이후에 그런 세컨볼 찬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천대인데 박재용이 하지만 혼자서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트피스와 이런 찬스들을 통해서 헤더골을 또 만들어내줬고요. 그렇죠. 확실한 높이의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그런 면에서는 인천대학교가 하나의 공격 옵션이 좀 더 있다고 봐야죠. 네, 장용이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하지만 일단 라인 벗어났고 국제사이버대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는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뭐 결정적인 찬스가 한번 나와야 이제 또 분위기가 올라가잖아요. 워낙에 이 아직까지는 좀 젊은 선수들인 만큼 그렇죠. 분위기는 한번 타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그에서는 골이 나올 때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16강전 중계를 하면서 이 전주대와 호원대 경기가 그런 양상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필드골이 양팀 합쳐서 뭐 12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9골이 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이 터치라인 부근 쪽에서 좀 충격이 있었고요. 네, 지금 상황과는 또 별개로 네. 이 다음 과정에서 또 발목 쪽을 잡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국제사이버대 쪽에서 선수 한 명이 좀 부상을 당한 모습인데 네, 자, 지금은 정문성 선수인데요. 측면 쪽에서의 활약을 좀 도와주는 선수인데 지금 네. 부상이 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괜찮아야 할 텐데요. 자, 조금 전에 느린 화면에서 나왔던 장면과는 이제 별개로 일어났던 장면이고요. 네, 다행히 좀 몸을 일으킨 정문성 선수입니다. 네. 대기 명단에 말씀드린 대로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 5명 교체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행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른발 크로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등지고 짧게 흘려주고, 오른쪽으로. 네. 하지만 먼저 끊어냈습니다. 류정규 태클로 막아섰어요. 네. 오른쪽에서 돌아 들어간 선수 있는데 일단 직접 드리블 해나가고 짧게 패스. 자, 박스 안에 일단 2-3명 정도가 갖춰져 있는데 네. 자, 하지만 또 압박 수비를 통해서 이 볼을 빼는 과정 하지만 선수 한 명 쓰러져 있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정문성 선수도 중앙 쪽에서 계속 좀 불편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죠. 국제사이버대는 뭐 최성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선수들의 명단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악재가 겹치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넘어졌던 선수도 가장 많은 팀 내 득점을 올리고 있는 박준용 선수였고요. 네. 사실 정문성 선수도 측면 쪽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박준용 선수도 워낙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그렇죠. 만큼 굉장히 필요한 선수들. 네. 자, 일단 프리킥으로 이어지겠고요. 박준용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립니다. 박스 안쪽. 네. 태양. 자, 낙하 과정에서 일단은 좀 충격이 있었는데. 네. 초반에 상당히 좀 충돌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킥 자체가 상당히 뭐 채공 시간이 길게 가면서 골키퍼가 방어하기 어렵지는 않았는데 잡고 떨어질 때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하고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 약간 네. 올라탔다 떨어지면서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옆구리 쪽으로 충격이 가면서 좀 호흡 쪽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뭐 지금 이른 시간부터 선수들이 워낙에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부상 위험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 김태형 선수가 조금은 많이 불편해하는데요. 자, 일어서면서까지 계속해서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골키퍼는 공중볼을 처리할 때 이 네. 상체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갈비뼈 쪽에도 크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들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리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치렀고 지금 맞아요. 희망전도 이틀에 걸쳐서 계속 경기를 그렇죠. 펼쳤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대학교 단기 대회, 뭐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바로 다음 날 경기하는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살짝 넘어졌었는데 경합 펼쳤었고 수비가 먼저 볼을 띄웠습니다. 헤딩.
자, 좁은 공간에서 경합 펼쳤고 다시 한번 볼을 따냈습니다. 자, 또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네. 자, 일단은 그냥 가고요. 자, 오른쪽 측면 연결하는 과정에서 라인 벗어났고 네.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정도 타이트하지만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사실 이 중계석 쪽 주변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계셔야 되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볼 수 없어요. 참 선수들 입장에서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참 그런 부분은 아쉬울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 대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걸려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 더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올해 뭐 축의 연맹전도 8월에 열렸고 10월 달에 대학축구 연맹전도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속에 유리가 병행하면서 했잖아요. 네. 정말 뭐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뭐 선수들과 일단은 뭐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잘 이끌어가면서 그렇죠. 결국 좀 마무리를 지어가는 양상입니다. 큰 사고 없이 잘 지금 대회가 조직하고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볼을 잘 빼냈고 좁은 공간에서 앞쪽을 풀어갑니다. 네. 헤딩 머리에 닿지 않았고요, 박재용. 자, 인천대학교가 측면을 살리는 플레이가 전반에 초반 한 차례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원활하게 측면 쪽으로 벌려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뛰어주면서 네. 공격적인 수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반 초반에는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박재윤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길게 던집니다. 박태건이 먼저 볼을 건드려 봤었고 볼을 높게 띄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네. 박재용 쫓아가고요. 박지용 선수가 뭐 신장이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신장만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컨트롤 능력도 굉장히 좋고. 맞습니다. 이 주변 선수들을 굉장히 또 잘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네. 박재용을 이용한 다음 선에서의 또 이 득점 찬스가 나왔던 적도 참 많았었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이 권역 대회에서는 3골 넣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부분의 골 상황에 많이 또 관여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공중볼 헤딩. 사실 인천대는 뭐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분포도가 워낙 지금 넓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득점을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국제사이버대학교도 득점 올렸던 선수들이 한 10명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열리는데요. 열리는데 찔러주는 과정에서 먼저 볼을 좀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을 보내고요. 장이용 쪽입니다. 지금은 일단 아웃이 됐고 그 전 상황에서 조금 더 패스를 이 높이를 이용해서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수비에 네. 걸리고 마는 장면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는 일단 뭐 구민우와 안혜성이 좀 이 수비 라인을 지켰다면은 오늘 인천대는 현재까지는 박형준과 안혜성이 좀 지켜주는 네. 모습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안혜성 선수는 또 지난 경기에서 자책골을 또 유도해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함께 뛰어 들어가면서 거의 경기 마지막 부분에 또 세트피스 찬스가 그렇죠. 올라와서 네.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혜성 선수 골인 줄 알았는데 느린 그림 없었으면 진짜 모를 뻔했어요. 그렇죠. 거의 뭐 흡사했습니다. 네. 자, 헤딩. 뒤쪽에서 짧게 터치라인 부분인데 여기서 볼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 인천대 스로인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 팀 다 아직 짧은 패스들이 원활하게 좀 잘 살아나지는 않고 있고 네. 인천대학교가 초반에는 상당히 지금 짧은 패스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서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 인천대가 플레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좀 더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짧은 패스의 워크인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측면 쪽으로 원활하게 나간 다음에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측면 쪽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뒤쪽 짧게 여기서 앞쪽으로 볼을 보내보고요. 안혜성이 볼을 따냈고 중앙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서희 선수가 길게 벌려주고 오른쪽에 지금 혼자 서 있는데 다시 이제 또 중앙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자, 연결이 하지만 길게 뻗어나가면서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골킥. 오른쪽 측면에 서희 선수도 상당히 많이 뛰는 선수고요. 그렇죠. 네. 지난 16강전에서도 그렇고 이 어쨌든 측면 쪽에서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역할이 좀 주요해지고 있는 인천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양쪽 풀백들이 많은 활동량을 또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대회 기간 동안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풀백들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네. 자, 헤딩. 중원 쪽에서 다시 한번 앞쪽 보내보는 과정.
경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앞쪽으로 보내요.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박태건. 자, 다시 옵니다. 다시 한번 박재현. 중앙 쪽으로 연결. 박준영입니다. 박준용. 네. 하지만 여기서 류정규가 끊어냈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선수가 연결됐어요. 자, 지금은 뒤쪽 짧게 네. 돌파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박준영이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역시 뭐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공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접고 들어오는데 또 걸립니다. 사이 돌파 실패 그리고 파울이었습니다. 자, 양 팀 다 아직 원활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는 경기예요. 네. 앞서 있었던 최민성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이제 우승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네. 8강이면은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 선수들. 뭐 9할이 넘는 팀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권역 대회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8팀만 남은 거니까요. 네. 자, 공중볼에서 헤딩. 류정규가 살짝 건드려봤었고 터치라인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협력 수비가 국제사이버대학교가 확실하게 지금 붙어주기 때문에 자, 위험한데요. 중앙 쪽에서 볼 잡는 과정 하지만 그 이전에 좀 라인 벗어났다는 판정이었었고요. 자, 지금은 라인을 넘어갔던 게 다행이에요. 네. 패스 미스가 됐거든요. 중앙 쪽까지 좀 네. 떴던 모습이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인천대 공격 활로를 좀 계속해서 좀 막아내고 있는 국제사이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오랜만에 넘어왔는데요. 왼발 크로스. 아, 여기서 반대편. 네. 하지만 그대로 라인 벗어나면서 골킥. 박지용, 장이용 선수가 이 문전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킥 자체가 너무 이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국제사이버대가 확실히 인천대의 이런 플레이를 좀 미리 지켜보고서 이 선수들이 어떤 점을 간파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를 나누고 지금 나온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전방 쪽에 숫자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해놓고 하지만 이제 미드필더들이 이 측면 쪽으로 빠져나갈 때 이게 상대 공격수들이 빠져나갈 때 이 최종 수비 라인 앞에서 미리 측면 쪽으로 빨리 빠져서 돌아 나가서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네. 헤딩. 박지영 쪽인데요. 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장이웅. 하지만 수비가 먼저 네. 볼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길게 클리어링하고 있습니다. 저 위치에서 이제 수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네.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지금은 김용태의 파울이 있었고 류정규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앞선 경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이 화려한 플레이, 뭐 눈에 띄는 인상적인 플레이 이런 것보다는 상대 팀이 이 자신들의 색깔을 잘 못 내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역시 초반 분위기는 인천대학교에게 날카로운 짧은 패스들을 사전에 잘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각 권역별로 좀 이름을 날렸던 전주기전대와 광주대를 상대로 어쨌든 간에 수비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좀 무실점 경기를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이 또 수비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워크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끊겼고요. 자, 길게 길게 넘어오는데요. 왼쪽으로 먼저 볼을 서희가 끊어냈고 뒤쪽 김태양에게 연결을 네. 해줍니다. 오른쪽에 서희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이 지난 32강, 16강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참 지치지 않고 잘 뛰어주고 네. 있습니다. 안혜성이 짧게. 늘 그렇지만 현대축구에서 이 풀백 혹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 이 위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앞쪽으로 짧게 연결을 했습니다. 장용희 패스 그리고 오른쪽 서위 네. 쪽인데 패스가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류정규의 패스가 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경기에 비해서. 일단 대부분 볼을 잡을 때 등지고 잡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전진 패스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도 허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류정규 선수 입장에서 패스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본다면 이제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이 밀어내는 수비를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팽팽해요. 그렇죠. 네. 전반전 18분 지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0대 0이고요. 기본적으로 양팀 뭐 데이터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디가 강하다, 뭐 수비가 강하다. 이 제 생각에는 인천대학교가 약간 이 전반전에 승부를 보기보다는 후반전에 좀 승부수를 띄워보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선발로 많이 나왔던 선수들을 오늘은 이 벤치에 많이 기용을 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사이버대가 또 뒷심이 강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인천대 입장에서도 이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권역대회에서 22골을 넣었는데 후반에 15골이에요. 전반에 7골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뭐 상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데이터 사실 무시 못하고 그럼요. 네.
자, 지금 헤딩 여기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반칙이 아니었죠. 그대로 측면이에요. 갑니다. 김인성이 볼을 지켜주고 있고 아직 동료가 좀 늦어요. 중앙 쪽으로 올려줍니다. 신지민 수비가 많이 밀집되는데 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자, 이 바로 크로스! 오는데요. 박스 안쪽 이거 먼저 걷어냅니다. 하지만 전에 옵사이드 판정이 있었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돌아 들어갈 때 이미 이 부심의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이 측면 쪽으로 왼쪽 공격 라인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자,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이후의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전반전 20분을 향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할 만한 결정적인 찬스들을 아직까지는 뭐 전반 중반까지 양 팀 다 잡지 못해요.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탄탄한 수비력을 지금까지는 양 팀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딩으로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볼 높게 떴고요. 류정규 자, 지금 헤딩 상황처럼 조금 기다리면 바로 수비수가 붙기 때문에요. 매 경기마다 볼 때마다 이 조금 한 템포 늦게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번번이 상대에게 막히는 과정이 네.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하고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로인 이어가겠고요. 던집니다. 헤딩. 다시 하프라인 부근에서 박준영이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운드가 크면 이 트래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수비가 바로 풀어내는 붙죠. 과정인데 네. 일단은 다행히 좀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국제사이버 입장에서는. 자, 요는 어쨌든 받는 선수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패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수비 쪽에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전개할 때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패스를 연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 자, 아직까지는 뭐 팽팽한 두 팀의 경기가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팽팽하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움이 느껴지고요. 그렇죠. 앞쪽으로 헤딩으로 잘라냈고요. 중앙 쪽 연결을 성공했습니다. 장이웅. 네, 지금도 지금 이 패스가 그대로 좀 골키퍼 쪽으로 흐르고. 네, 기본적으로 수비를 좀 탄탄하게 해놓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 좀 늦었거든요. 네, 자, 이 패스를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맘 놓고 공격 숫자를 올리기가 양 팀이 다 전반전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8강까지 올라온 만큼 이 4강에 대한 욕심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럼요. 네. 이 팀들은 이제 우승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8팀 남았으니까요.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중앙 쪽에서 태클이 네. 있었는데 자, 지금 뭐 공을 따내기 위한 경합이 굉장히 계속해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인천대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격진에서도 뭐 그냥 슬라이딩을 하면서 볼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실 여기서 좀 늦었는데 이 뒤늦게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발을 좀 빼기는 했어요. 다행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지금은 태클이 걸렸습니다. 네, 반칙이 양 팀이 상당히 좀 많네요. 오늘 이 전반전 지금 22분 네. 남은 상황인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충돌로 인해서 부상 위험도도 있고. 그렇죠. 자, 지금 어우. 태클도 좀 위험했어요, 사실. 의욕이 있는 건 좋지만 과도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 카드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토너먼트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수들이 어쨌든 이 경고에 대한 부분, 카드 관리를 그렇죠. 해줘야 되겠고요. 카드 트러블 이런 게 생기면 감독도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감독 입장에서 제일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팀을 꾸려 나가야 되는 전술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머리 아파질 것 같고요. 이 핵심 선수들이 만약에 수비 쪽에서 나온다. 지금 조금 신경전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죠. 몇 차례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 경기의 중요성을 좀 말해주는 네. 선수들의 신경전이 좀 이른 시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뭐 교체 명단을 보니까 인천대는 11명의 선수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국제사이버대가 4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국제사이버대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라인 바깥으로 나갔고요. 마찬가지로 국제사이버대학도 이 정문성이라든지 신지민 이런 선수들이 원활하게 볼을 좀 이선에서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빠르게 들어인 연결하면서 정문성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네. 류정규가 좀 볼을 끊어냈던 모습이 있었고요. 자,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 안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국제사이버대학교가 배치를 좀 해놨고요. 네. 박지호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던집니다. 박스 근처에서 네. 먼저 볼을 처리하는 조상현이었습니다. 헤딩. 일단 쉽지 않아요. 물러나요. 네. 하지만 이 압박 강도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으로 패스를 이어가 보는데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국제 사이버 데스로인. 자, 뭔가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면서도 곧바로 지금은 이른 시간에 네. 좀 이재현 선수를 빠르게 빼는 김시석 감독입니다. 이석규 선수를 투입하네요. 네. 워낙 이석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측면 쪽에서의 활약이 돋보였었던 선수였었고 네. 김시석 감독 입장에서는 이재현 선수에게 내린 이 오더가 뭔가 제대로 역할이 수행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두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백성진, 이석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공격력은 인천대학교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소급적인 됐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돌파 시도 뚫어냈고 박재용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재용. 자, 박지영이 사이드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중앙 쪽에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요. 서위가 근처에 있습니다. 서위 쪽으로 연결됐고요. 왼발로 잘 봤어요.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흘렸습니다. 박재용 네. 수비가 먼저 볼을 터치해냈습니다. 자, 일단은 좀 한 번쯤 이 공격이 살아난 인천대의 네. 모습이었었고 경합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이 볼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자, 이제 측면 쪽이 좀 확실하게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고. 네, 박스 안쪽. 박재용 쪽 머리에는 닿지 못했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 측면 쪽에서 활로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 약간 느낌이 이 K리그에서 22세 이하 선수를 나중에 이렇게 이 넣다 뺐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경고가 지금 주어졌는데 네. 앞전 상황에서의 상황을 좀 소급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백성진 선수도 지금 투입된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백성진 선수가 이 투입이 됐을 때 이 박지용 선수와의 이 콤비 플레이, 협력 플레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박지호 선수에게 좀 옐로우 카드가 주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헤딩. 백성진 쪽으로 볼이 왔어요. 백성진 돌아 들어간 선수인데 서위인데요. 일단은 볼을 빠졌습니다. 백성진입니다. 백성진 오른쪽으로 서위 오른발 크로스. 네. 확실히 이 두 선수가 들어가니까 많이 달라진 네. 모습입니다. 특히 백성진 선수가 2선 쪽에서 많이 휘저어주거든요. 그렇죠. 수비수 한 2명 정도를 항상 달고 다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또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하는 인천대입니다. 네. 거기 이제 이석규 선수는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자,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겠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석규의 이 도움도 있었던 그렇죠. 만큼 좀 이 코너킥 찬스는 인천대에게는 굉장히 천금 같은 이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트피스에 강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박지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장이웅 선수도 현재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네. 자, 이석규가 오른발로 올립니다. 반대편 길게. 네. 키퍼가 백경이 먼저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는 오늘 바람이 없고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의 날씨거든요. 네. 골키퍼들이 바람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은 날이에요. 바람이 사실 한 번 불게 되면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던 이곳 경기였었는데 오늘 굉장히 이 8강전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봄 날씨 같아요. 그렇죠. 제 앞쪽으로 길게 서위가 쫓아가서 볼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앞라인 바운드되는 볼이 이게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라인 바깥으로 벗어난 국제 사이버 데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햇살만 많이 강하기 때문에 공중볼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 부분만 좀 고려를 하고 네.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해가 가장 높은데 떠 있을 시간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잘 끊어냈습니다. 안혜성. 자, 안혜성도 이 전진하는 능력 있는 그렇죠. 중앙 수비수거든요. 자, 탱크처럼 밀려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짧게 연결했어요. 이석규 터치 이후에 네. 여기서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박재현. 자, 어떤 잔기술보다는 좀 이제 툭툭 치고 나가면서 밀어주고 본인이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네. 이게 이석규 선수의 특징인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인천 데스로인 볼이고 던질 곳을 좀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지웅 쪽이었었는데요. 머리로 일단 닿았습니다. 측면 쪽 짧게 패스를 이어가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입니다. 자, 공격 숫자 이제 인천대학교가 많이 투입을 시켜놨고, 네. 자, 지금은 일찍 잘라냈던 박지웅이었어요. 네. 지금 아마도 슛을 의도했던 것 같은데 네. 방향을 너무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박지용 선수가 신장이 193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커요 지금. 네, 필드 선수들 중에서는 뭐 가장 큰 골키퍼를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서 있었던 장면에서 박재용의 헤더가 좀 일찍 머리에 닿으면서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국제사이버대 백경인 골키퍼가 190cm고 그렇죠. 사실 인천대에 이제 박재용 선수와 전진호 선수가 193cm로 맞습니다. 선수들입니다. 헤딩.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주장 박지현 선수가 171이니까 거의 이제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높이 대결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이버대학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이버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크로스나 이런 기회들을 미리 좀 차단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올려놓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올리지 못하게 사전 차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김시석 감독이 과감한 선택을 또 네, 해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규석 선수인데, 다시 자 빠졌어요. 이석규, 골라인 거쳐 크로스. 네. 백성진 볼 잡고 있습니다. 돌아서요 백성진. 측면 쪽에서 뒤쪽으로 짧게 서희의 크로스. 네.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자 라인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는 네. 라인 바깥으로. 자 이석규 선수의 엄청난 돌파가 한 차례 있었고 그 네. 이후에 문전에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공을 지나쳐가는 상황이 됐어요. 박재용과 백성진 쪽까지 네. 흘렀었는데 일단은 백성진이 또 볼을 지키기 위한 이 접전 경쟁을 계속해서 펼쳐주면서 소유권을 좀 지키고 있는 인천대입니다. 자 선수 교체를 통해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바꿔놨어요. 네. 자 이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인천대학교도 득점을 해야만 이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수비도 왕중왕전에 올라와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경합에서 이미 골라인을 벗어났던 좀 판정이 있었던 것 같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석규가 준비를 하고 네,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전반전 30분 지나고 있는 상황. 지금 선수 한 명이 좀 쓰러져 있는데 네, 박재현이 다시 일어납니다. 조금 어지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코너킥 찬스가 온 인천대. 이석규 선수의 킥이 상당히 좀 직선적인 편인데, 네. 올려줍니다. 오! 크로스바 위로 뜹니다. 자, 이런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코너킥이나 세트피스에서는 아주 유리한 점이 되겠죠. 그렇죠. 역시나 뭐 이석규는 뭐 워낙에 좀 프리하게 올려주고 네. 박재용이 갖다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페이크로 떠주고 이제 뒤쪽에서 해결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주 클래식하게 그대로 이제 박재용 선수를 노렸습니다. 네. 사실 이 지난 32강전에서는 박재용의 머리를 뒤로 지나친 다음에 박형준이 좀 마무리를 그렇죠. 위한 세트피스 찬스도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택지가 다양한 인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국제사이버대 선수들 지금 선수 한 명 쓰러져 있어요 또. 네, 안혜성 선수가 부딪히면서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인데 오늘 상당히 좀 충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은 또 이후에 4강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선수들 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부상 그렇죠. 조심해야 될 텐데 최민성 선수가 일단은 좀 다시 몸을 일으키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몸싸움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네. 다행히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사이버대는 교체 명단에 있는 선수들 현재까지 총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 부분을 알고 지금 그럼요. 겁니다. 백성진 오른쪽 서위의 경기를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요. 뒤쪽으로 풀어나갑니다. 되도록 체력을 많이 소진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박형준 앞쪽으로 백성진 쪽인데요. 경합 펼치고 있습니다. 백성진 자, 돌아서는 네. 과정. 자 지금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전개가 좋았는데. 네. 앞쪽으로 머리로 먼저 갖다 냈고 류정규 중원 쪽 부근에서 뒤쪽 안혜성에게 자 왼쪽으로 압박이 좀 조금 강해지고 짧았는데요. 있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와 줬습니다. 자, 인천대학교의 수비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렇죠. 권역 대회부터 이번 왕중왕전에 올라와서도 2경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박태건과 서희가 이 풀백 자원으로서 지금 뭐 계속해서 좀 많이 뛰어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백성진 쪽으로 왔습니다. 짧게 그리고 잘 밀어줬는데요. 자, 백성진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먼저 끊어내고요. 네. 오른쪽에서 이 서희와 백성진 이 라인도 상당히 좀 볼만한 조합이죠. 그렇죠. 네. 물 흐르듯이 여기서 이 라인을 통과해서 이 박지용 선수에게까지 투입이 되면 그게 이제 주요 공격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좀 볼을 가지러 가는 네.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감독들도 사실 이 오늘 경기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앞서 있었던 김시석 감독이 보여줬던 이런 교체 카드처럼 빠른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해 네, 보이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그렇죠. 이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이 벤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른 시간대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 잘 빠졌는데요. 자, 왼쪽에서 김용태입니다. 김용태. 자, 오, 통과가 됐어요. 됐습니다. 측면 쪽 크로스. 네. 수비가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문성이 마지막 크로스가 네. 있었는데 수비에게 좀 막혔습니다. 김용태가 빼준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죠. 자, 빠져나옵니다. 박준용 직접 돌파. 박준용 올라와요. 박준용 접어놨습니다. 자, 접어놓고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마무리가 좀 아쉬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수비가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또 차단을 하면서 다시 수비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네. 자,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리고 센스 있게 이제 뒤꿈치로 자, 뒤쪽으로 이제 패스를 했는데 원맨쇼를 보여줬던 박준용 선수였었는데요. 노룩 패스를 했는데 동료의 위치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던 마무리 패스. 네. 자, 지금은 앞쪽으로 박지용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인천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류정규. 반대쪽 잘 빠르게 봤는데요. 왼쪽 측면 벌려주는 과정 수비가 오. 먼저 끊어냈고 이용수입니다. 이용수 치고 돌파. 들어갑니다. 이용수 측면 쪽까지 왔습니다. 자, 공간이 좀 있어요. 네. 헤딩. 아크 정면 쪽에서 류정규 달려옵니다. 헤딩 경합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백성진 경합을 펼치면서 자, 루 상황에서 소유권 다시 옵니다. 이용수가 뒤쪽으로 서위에게 연결해줍니다. 서위 짧게 백성진 자, 제천에 네. 다시 한번 중앙 쪽 류정규에게 연결해줍니다. 류정규의 크로스 헤딩으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정문성. 자, 치고 나온 네. 지금은 팔에 맞았죠? 네. 자, 전반전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고 선수 교체 이후에 인천대학교가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백성진 선수가 볼을 잡고 있는 이 오른쪽 라인이 아주 날카롭게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네. 측면 쪽에서 일단 파울이 있었는데 국제 사이버데이 볼로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차성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서위와 백성진의 조합이 일단은 계속해서 먹혀들고 있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네, 간간히 왼쪽에서 자, 이석규 선수도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과정에서는 파울이 있었고 네. 자, 이렇게 만약에 인천대학교가 원활하게 득점을 만들면 이제 체력적인 부담도 좀 줄여주고 결과도 만들어내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아직까지는 득점은 양 팀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조금은 답답했던 흐름이 되살아나고 그렇죠. 있는 인천대고요. 네, 공격의 활로가 열렸으니까요. 네. 이전까지는 좀 막혀 있었거든요. 자, 중앙 쪽에서 볼을 따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백성진 쪽으로 연결했고 서울에게 봤는데 네, 걸리네요. 끊어냈습니다. 수비가. 자, 지금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대로 네, 그냥 네. 만 파울 선언합니다. 박준용 선수인데 잠시 일단 기다려봤는데 네.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발을 좀 채였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박준용 선수도 말씀드린 대로 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이 공격 쪽에서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질 못합니다. 사실 지금 좀 많이 아플만한데 네. 자, 그래도 바로 일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팀을 뭐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간판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올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박준용 선수가 네. 되겠고요. 8강까지도 충분히 대단한 성적이지만 4강은 또 느낌이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4학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취업 이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공중볼에서 헤딩. 이석규 쪽인데요. 짧게 왼쪽 박태건 그리고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박재용. 자, 리턴까지 좋았고. 그렇죠. 조상현. 하프라인 근처에서 짧게 이석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일단 볼을 좀 키핑을 해주고 반대편으로 네. 연결합니다. 전환 좋았어요. 서위. 자, 지금 네. 백성진과의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네, 백성진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고 있었고 네. 자,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서희 선수는요. 서로 좀 아쉬웠던 이 사인 부분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일단 라인 벗어났습니다. 국제 사이버 데스로인. 자, 이제 3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네. 6분 정도 이 전반전 정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0대0. 적어도 전반전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언뜻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사이버대는 16강, 32강 모두 무실점. 그렇죠. 인천대 역시도 무실점을 현재까지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권역별 리그에서는 전력차가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왕중왕전 토너먼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기량차가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백성준입니다. 두 명 사이 일단 돌파하지 못했고 짧게 서위에게 연결해줍니다. 다시 한번 류정규. 자 밀고 들어가는데 역시 중앙 쪽은 또 선수들이 많이 수비가 배치가 돼 있고요. 네, 탄탄하게 또 내려앉아 있으면은 수비를 잘 지켜주고 있는 국제사이버대고요. 그렇죠. 미드필더들이 측면 쪽으로 빠져나가서 수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네, 지금은 또 라인 벗어나면서 국제사이버대 스로인. 네. 양팀이 뭐 권역별에 있을 때 당시에 뭐 수비력이나 득점 면에서도 인천대는 득점 면에서는 리그 내 2위를 좀 차지했었고 최소 실점 면에서는 1위를 네. 차지했었고 국제사이버대 역시 득점 면에서 2위 그리고 좀 뭐 숭실대와 명지대 뭐 이런 팀들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3위를 좀 기록한 만큼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쳐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왕중왕전 올라와서 명지대학교는 질식 수비예요. 그렇죠. 정말 빈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지대는 이제 동대와 한시의 경기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 경기도. 슈팅이 있었는데 높게 떴습니다. 사실 뭐 기대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뭔가 이 팀들이 그냥 운만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 요소요소의 인천대학교는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확실한 높이 공격 진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됐고 국제사이버대학교는 뭐 이선 쪽에서 득점을 원활하게 올려준 박준용 선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이 일단 토너먼트에 올라와서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여기서 헤딩 터치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짧게 류정규 오른쪽으로 서위에게 연결됐습니다. 서위 백성진 쪽으로. 자 지금도 네. 못했네요. 자 빠져나옵니다. 따냈습니다. 백성진 박스 근처. 자 접었고요. 중앙 쪽에서 박태곤이 오른쪽 서위에게 연결. 서위의 크로스. 자 반대편 컸는데 맞췄습니다. 자, 네. 자, 하지만 골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양 팀이 짧은 패스들이 그렇게 잘 살아나는 양상은 아니었는데 인천대학교가 선수 교체 이후에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고 사실은 처음서부터 이제 공격 진행해서 들어갈 때 백성진 선수에게 이 서위 선수의 패스가 썩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것을 어쨌든 탈취해냈고 자 여기서 이 헤딩이 넘어가 버렸어요. 박재훈까지 갔다면 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대로 일단은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습니다. 안쪽으로만 들어왔다면 이 강동현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는 거의 신장 차이가 한 15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었거든요. 자 지금 헤딩 건드려봤어요. 중앙 쪽에서 먼저 볼을 건드렸던 서위 그리고 안혜성이 걷어냅니다. 확실한 거는 인천대는 이 서위와 백성진이 뭐 패스워크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백성진이 윗선에서 또 압박을 통해 그렇죠. 볼을 해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은 이석규가 볼을 살려냈어요. 또 헤딩 뭔가 좀 둔탁하긴 했지만 살려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석규 이용수가 짧게 다시 안혜성 쪽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전반전 한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부상으로 넘어져 있던 선수들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고 교체 카드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라인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골킥. 오늘 뭐 한 후반전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워낙 전반전에 몰아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소개해드린 국제사이버대학교가 후반전에 대부분의 골을 대부분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데이터들을 자 인천대학교의 김시석 감독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분명히 뭐 서로를 이제는 뭐 데이터별로도 그렇고 좀 지켜봤을 그렇죠. 선수 개개인별로도 특징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이번 대회 와서 특히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누구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참 이 선수들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기 때문에 서로 물어봐요. 어떤 선수가 잘하냐 하면 다 키플레이로 꼽고서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갑니다. 박재웅의 더슛.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찬스였고 자 방향만 살짝 틀어놨는데 자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자, 방금 전 장면 굉장히 날카로웠던 인천대의 마지막 네. 헤더였었는데 인천대가 자랑하는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이죠. 그렇죠. 자, 치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속도 죽이지 않고 올려줬고요. 네,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야. 움직임. 네. 이거를 사실 마무리 지을 타이밍이 인천대가 지금 시점이긴 한데 저는 이 헤딩을 하고 나서 골문 쪽으로 향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포스트 살짝 옆으로 네. 빗나갔던 모습이었었고, 사실 인천대가 지난 단국대 경기와도 그렇고 좀 전반전 약간 쉽지 0대0 않았죠. 균형이 이어지다가 맞습니다. 마지막 전반전 막판부에 또 이 박재용의 득점이 터지면서 그렇죠. 가져갔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대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대 골을 넣고 후반전에 3골을 넣었으니까 참 그와도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뻔했어요. 네, 하지만 득점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0대0 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과연 이 차성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제사이버대의 뒷심이 강한 모습이 네. 후반전에 발휘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축구라는 게 뭐 데이터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이렇게 오래 경기를 하면 비슷하게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는 그냥 경기 플레이 막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들의 전술만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뭐 전 종목 그렇지만은 데이터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뭐 경기장 어디 뛰었는지 발자국까지 다 지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뭐 선수들의 활동량을 또 체크하면서 네.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잘 알 겁니다. 중앙 쪽에서 오른쪽 짧게 자, 내줍니다. 오랜만에 올라오고요. 박준용이에요. 오른쪽 돌아 들어간 선수. 자, 박지현 그리고 크로스 올립니다. 박스 안쪽 조금 길게. 깊었어요. 김태양이 잡아냈습니다. 45분이 모두 흘렀고요. 네. 뭐 이제는 뭐 과거처럼 어떤 선수가 많이 뛰어 이런 선입견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프로팀이라던가 뭐 일단 K3나 K4 리그에 있는 팀들도 훈련을 할 때 모두 이런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또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득점이 많이 나는지 골이 나올 때는 뭐 좌측 상단인지 우측 상단인지 가운데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20 대학축구 유리그 왕중왕전 8강전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경기, 양 팀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뭐 탄탄한 수비력을 양쪽이 보여줬고 인천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체 카드 투입 이후에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4강으로 과연 어떤 팀이 향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 팀의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김천입니다.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축구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국 축구를 구성하는 수많은 축구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련을 함께 공감하고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대한축구협회는 그 뜻을 모아서 나눔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축구에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Juntos nós podemos.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축구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한국 축구를 구성하는 수많은 축구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련을 함께 공감하고 극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대한축구협회는 그 뜻을 모아서 나눔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축구에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Juntos nós podemos. 오래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 8강전 후반전 경기 출발한 상태입니다. 인천대가 오른쪽, 국제사이버대가 왼쪽 진영에 있었고 일단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인천대의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전방 쪽에서 한 차례 한번 몰아붙여 봤지만 아쉽게도 슛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네.
자, 이 전반 중반 이후의 분위기를 인천대학교가 계속 잡고 왔는데 일단 후반 초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후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인천대는 전반에 좀 이른 시간에 이재영과 장희웅을 빼고 백성진과 이석규를 투입했고 네. 후반전 들어서 아직까지 뭐 교체에 대한 부분에 이 변화는 없고요. 네. 아직까지 양 팀 모두 후반전은 전반과 이 전반 마치는 시점과 동일한 이 멤버들로 후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제사이버대는 앞서 전반전에 박지호 선수가 경고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고 맞아요. 네. 사실 뭐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가 좀 노출이 돼 있었던 전반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쓸지도 이 감독들이 참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겠습니다. 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 4명이 00년생, 01년생 주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주로 이제 벤치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른쪽 골라인 근처인데 일단 라인 벗어나면서 골킥. 자, 초반 인천대학교가 한번 밀어붙여 봤고, 자,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일단 전반전을 중반 이후에 분위기를 좀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실점으로 또 막아냈기 때문에 후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승부차기로 또 가게 된다면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승부차기 경험이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또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네. 조금은 익숙함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천대는 뭐 반면에 모두 좀 90분 내에 승부를 가린 상태로 이 8강에 올라와 그렇죠. 되고요. 그것도 두 경기 다 멀티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2대0, 4대0. 군장대에게 2골을 넣었었고 단국대 4대0이었고요. 자, 일단 벗겨냈고 터치라인 부근에서 짧게 패스를 이어가는 과정인데요. 수비가 먼저 잘라냈습니다. 자, 측면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그렇죠? 습니다 박태권 쪽인데요. 네. 안쪽 측면에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인천대 스로잉. 인천대는 오른쪽에 서희, 왼쪽에 박태건 이 선수들이 경우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자, 지금은 이제 왼쪽에서 박태건 선수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박태건 던져줍니다. 박재용 쪽 발로 갖다 댔었는데요. 네. 지금은 박지용 선수가 생각보다는 볼이 좀 짧게 갔기 때문에 네. 머리를 대다가 급하게 발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국제사이버대 볼로 진행이 되겠고 네. 앞서 있었던 이 장면 좀 높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볼이 볼데드된 상황에서 네.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고요. 네. 승부차기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는 듯한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뭐 급하게 뭐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요소에서 보이고는 있어요. 네. 박재용이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연결했고 박태건이 오른쪽 바라봤었는데요. 멀리 가지 못했고요. 서위 터치라인 부근에서 백성 통과시켰습니다. 앞쪽으로 보내봅니다. 쫓아가 보는데요. 김인성이 네. 쫓아가 봤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볼을 건드렸고 김태양이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자, 수비에 방점은 두고 있지만 뭐 공격 작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천대학교도 마음 놓고 지금 공격 숫자를 늘리기에도 조금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프리킥 찬스로 이어가는 인천대 뒤쪽으로 볼을 돌립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끌어들이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이 전방에 한두 명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국제사이버대학교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아, 그렇죠. 길게 박지영 쪽 머리 닿았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줬었는데 수비가 먼저 볼을 따냈습니다. 류정규, 이석규 짧게 전방까지 다시 한번 네, 이석규입니다. 살아나요. 오른쪽 측면으로 그리고 크로스 낮게. 네. 자, 다시 한 번이죠. 이석규입니다. 이석규, 백성진 박스 안쪽이에요. 자, 이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백성진 좁은 공간에서 볼 계속해서 지켜주고 네. 있어요. 측면 쪽 패스가 좀 길게 뻗었는데 라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로스 기회죠. 머리 맞췄어요. 네.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짧은 패스가 후반 초반에 확실히 지금 인천대학교가 살아나고 있고. 네. 자, 그 과정에서 일단 측면 쪽으로 돌아 나갔다가 헤딩까지 연결을 시키고요. 자, 지금은 측면 쪽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백성진과 이석규의 패스 이후에 마지막 서위의 크로스까지 있었습니다. 박재용의 헤더슛은 그대로 일단은 벗어났고요. 자, 국제사이버대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백경인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머리에 닿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이석규가 이거 빠집니다. 박태원인데요. 박태원 왼발 네. 크로스. 김건우 못 맞고 다시 한번 박태원이 볼과 잡아냈습니다. 박태원의 크로스. 네. 자, 지금은 일단 라인 바깥으로 다시 한번 흐르면서 인천 대 스로인. 자, 후반 초반 분위기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고 네. 전반전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박태원 선수도 지금 공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옵니다. 네. 양쪽 사이드 쪽에서의 활약이 점점 더 매섭게 변하고 있는 인천대고요. 올립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짧았고요. 네. 자, 하지만 이석규의 크로스. 있네. 자, 수비가 헤딩으로 먼저 건드렸습니다. 자, 백성진이 이제는- 볼을 따냈고 오른쪽으로. 네.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점점 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에는 이런 것들이 사전 차단이 됐었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 이건 상당히 위력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인천대 공격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딩. 자, 확실히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좀 많이 올리니까 이 크로스 찬스들을 더 많이 맞을 수 있는 인천대학교고요. 그렇죠. 터치라인 부분인데요. 자, 볼 처리가 좀 압박을 늦었죠. 볼을 네. 따냈습니다. 자, 빠져나옵니다. 이석규입니다. 이석규. 네. 키퍼 선방. 자, 그리고 오. 반대편에서는 충돌이 있었는데 네. 지금 선수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자, 박태건 선수와의 약간 좀 접촉이 있었나 약간 예상은 되는데 사실 최민성 선수인데요. 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석규의 슈팅 과정에서 그 옆쪽에서 이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안면 쪽을 만지는 걸로 봐서는 충돌을 할 때 약간 접촉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이 과정이었었죠. 자, 여기서 일단 슛까지 갔었고요. 네. 이게 슛이 뚝 떨어졌어요. 네. 날카로운 슈팅. 하지만 백경인 골키퍼가 잘 막아내줬습니다. 네, 지금 부심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부심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 목격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주심이 이 볼 쪽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볼과 관계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부심이 또 이 상황을 봤거든요. 네, 전현진 도심이 일단 두 선수를 불러서 앞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박태건 선수와 최민성 선수를 지금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부심으로부터 상황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에게 앞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시켜주고 네. 있고요. 자, 여기서 장면이었었네요. 그렇죠. 네, 볼과는 관계가 없었죠. 여기서 서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안면 쪽에 약간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보다는 서로 신경전이 있었던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이 있었고요. 자, 하지만 그 이전에 또 이석규의 슈팅을 잘 막아내던 백경인 골키퍼였습니다. 자, 볼이 이제 다시 중단이 됐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용 선수가 급하게 뛰어 들어가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정문성 쪽인데요. 길게 뻗었어요. 서위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백성진 좁은 공간에서 볼을 따낸 국제사이버대. 자, 빠져나왔는데 지금은 터치가 좀 길었고요. 이용수입니다. 앞쪽으로 보내요. 백성진이 쫓아가 봤습니다만 볼의 속도가 좀 빨랐고요. 네. 앞선 상황에서 이제 백경인 골키퍼와 이 박지용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봤을 때 두 팀이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했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안혜성이 머리로 김태형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어쨌든 네. 비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국제사이버대학교고 그렇죠. 인천대학교는 어떻게든 이런 시간대에 좀 득점을 만들어 보려는 의지거든요. 네. 여기서는 빠르게 좀 역습이 이루어졌고 헤딩으로 먼저 밀어 넣어줬던 안혜성. 안혜성 선수가 상당히 탄탄해요. 네. 1대1도 굉장히 강하고 이 선수가 상당히 또 근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센터백 라인에서 안혜성이 일단은 중심점을 잡아주고 안혜성과 박형준 아니면 안혜성과 이 고민호 선수 그렇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선 경기에서는 이 고민우 선수가 아주 좋은 이 수비 파트너를 이루어줬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수들이 와도 일단 인천대 뒤쪽 수비 라인은 좀 탄탄하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 일단 소급적이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또 밀고 조상현이에요. 들어갑니다. 조상현 왼쪽에 이석규에게 연결해줬습니다. 이석규
중앙 쪽. 자, 좀 열려 있습니다. 이용수입니다. 이용수 오른발 슈팅. 네. 골키퍼 정면. 점점 이제 슛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대학교고요. 네. 자, 이 부분을 국제사이버대 쪽에서도 빠르게 좀 네. 인지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슈팅 장면. 지금은 강하게 맞지는 못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또 향했고요. 네. 자, 인천대 선수들이 이 슈팅 찬스가 찾아올 때마다 좀 뭐 주저하지 않고 그렇죠. 골을 때려주고 네. 있습니다. 자, 이선 그럴 쪽에서. 때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국제사이버대학교도 이 배우를 노리는 한 방의 긴 패스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재미를 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몰아붙일 때 득점이 나오느냐의 싸움인데요. 네. 자, 지금도 또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석규가 볼을 잡고 있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박태건. 자, 여기서 이제 전진 패스가 나올 수 있느냐인데요. 박태건 짧게 패스를 이어갔고요. 조상현 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서위 쫓아갑니다. 서위 측면 쪽 아, 조금 길었어요. 잡는 과정 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네. 자, 반대편에서 네. 박태건 쫓아가봤습니다. 자, 박재현이 먼저 머리에 닿고요. 영화 펼치고 있습니다. 이석규가 다시 한번 볼을 가져왔고 중앙 쪽으로 이용수. 자, 확실하게 뭐 분위기 주도해 나갑니다. 네. 앞쪽 볼을 잡는 과정 일단 이어가는 네. 과정인데 자, 지금은 인천대학교의 반칙이 선언이 됐죠? 박재영의 파울을 선언한 주심이. 네. 일단 볼 소유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고 이 뺏긴 다음에 발을 깊숙하게 밀어 넣으면서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네. 김건우가 끝까지 뭐 박재용과 붙어주면서 파울을 네. 얻어냈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발을 넣었다는 선언이 되겠죠? 네. 자, 결코 플레이를 빠르게 하지 않는 국제사이버대학교예요. 착하게 네.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백경인이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박스 근처 헤딩. 터치라인 부근으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국제사이버대 스로인. 앞선 경기 16강에서도 이 단국대 상대로 첫 골이 상당히 좀 늦게 나왔던 인천대학교인데 한 번 터지니까 계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도 이 한 골이 언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상당히 수비를 좀 탄탄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네. 좀이 득점을 올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인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이 전반전 막판에 박정희 해도. 그렇죠. 네. 계속해서 기억이 남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찬스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후반전 들어서도 공격에 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인천대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진 강점으로 결국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국제사이버대는 좀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한 방을 또 그렇죠.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뒤쪽은 열릴 수밖에 없고. 네. 자, 조금 더 경기장을 넓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격을 상당히 지금 선수 숫자를 많이 늘린 건 좋은데 측면으로 넓게 가는,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활용했었던 장면은 전반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잡아도 계속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용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수비 경합 이후 네. 박지용 쪽으로 연결, 뒤쪽으로 뺍니다. 이석규 중앙 쪽에 백성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박태건이 있고요. 네. 박태원도 지금 넓게 벌려주었는데 자, 경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서진 선수의 손에 맞았죠? 네,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에 좀 네. 닿았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넘어질 때 혹시 이제 반칙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스스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은 이제 반칙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미리 액션이 너무 컸어요. 밀기 전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사이버대 프리킥으로 이어지겠고 백경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자, 여기서 첫 번째 터치는 네, 인천대가 가져가고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수비에게 연결됐습니다. 태클을 피해냈고요. 박태건 다시 한번 김태양에게 연결해줍니다. 자, 국제사이버대학교도 계속해서 인천대학교에게 공격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경기 자체가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카운터 어택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자, 지금 이제 전방 쪽에서 조금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네, 자, 이석규 쪽으로 패스 이어갑니다. 측면 쪽 스피드를 올리고 있어요. 이석규. 조금 깊었습니다. 김건우가 먼저 볼을 네. 처리해내면서 코너킥 찬스를 이어가는 인천대입니다.
인천대 입장에서는 뭐 측면 쪽에서의 활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또 이 코너킥 찬스, 세트 그렇죠. 찬스를 노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팀이 아니라 인천대학교라면은 코너킥도 상당히 위력적인 득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대부분 골키퍼 쪽이 아니라 선수들이 좀 먼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석규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립니다. 반대편 안에서 오, 네. 떴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 지난 단국대학교 경기에서 득점 나올 때와 비슷한데요. 그렇죠. 안혜선 선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수비가 당황해서 걷어낸다는 것이 자책골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이 발로 한번 좀 건드려 네. 봤던 안혜성 선수였었고요. 조금은 투박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주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인천대 의 수비 라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안혜성. 네. 유정규의 헤딩 다시 한번 경합 펼치고요. 박태건 쪽인데요. 볼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최민성 뒤쪽으로 연결 이후에 이 패스가 그대로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자, 류정규가 볼을 쫓아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볼을 잡을 수 없는 네.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중계석 쪽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볼이 자기 쪽으로 올 줄 알았던 류정규 선수였는데 볼이 그대로 네.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볼을 배급 받았고 스로인 이어갑니다. 가슴으로 떨어진 네. 박지영입니다. 잘 돌렸어요. 조상현입니다. 슛! 네. 지금은 뭐 들어가면서부터 슛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들어가는 탄력을 이용했고요. 크로스바 위로 살짝 떴던 조상현의 슈팅. 자, 후반전도 이제 한 15분 정도가 넘어섰고요. 네. 자, 인천대가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네. 있긴 합니다만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제사이버대회에 있어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슛을 많이 하고 점유율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경기를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결국은 스코어보드에 이 득점이 올라가야지 그렇죠. 경기가 끝나는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자, 지금은 이거 잘 봤는데, 연결됐어요. 최민성. 자, 이거 슛까지 가나요? 슛. 네. 각도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최민성 선수가 처음에, 그러니까 볼이 넘어왔을 때 첫 번째 볼 터치를 슛할 수 있는 위치에 떨어뜨려 놓지를 못했거든요. 네. 자, 이 패스 정말 좋았고, 자, 여기서의 첫 번째 볼 터치예요.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이 장면에서. 네, 각도가 좀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인천대에게는 전반전 막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이라면은 그렇죠. 국제사이버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 계속 네. 머릿속에 남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천대학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배우 공간은 특히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 사이, 이 사이 공간이거든요. 네. 자, 그 사이에서의 찬스를 한 차례 맞이했었습니다. 특히나 인천대는 지금 힘을 쓰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체력적으로 그렇죠. 되면은 분명히 사이가 벌어지고 맞아요. 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늘 말씀드리면 복싱에서도 이 때리다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 원활하게 득점이 나오면 없던 체력도 이제 다시 보충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이 틀에 거쳐서 연전을 펼치고 있는 네. 거예요. 사실 뭐 똑같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이 오늘 경기에서 또 전반 그리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팀과 좀 닫았다가 한 네. 발로 노리는 팀과의 이 체력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체감적으로도 지금 인천대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따는 국제사이버대 오른쪽으로 박재현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박재현. 자, 이미 갖춰져 있으면 무리하게 이제 공을 전방쪽으로 운반하기보다는 이게 또 연결되네요. 됐습니다. 측면 쪽에서 짧게 패스를 이어가는 과정 수비에게 끊겼고요. 정우석이 뒤쪽을 풀어나갑니다. 짧은 패스워크 이어가고 먼 거리 슈팅! 네. 옆으로 미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죠. 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컨셉 자체를 지금은 어쨌든 무실점으로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네, 이 어설프게 공격을 했다 뺏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수비할 시간을 벌게 되고요. 그렇죠.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던 슈팅이 있었고 방금 전 골킥 과정에서 박재영이 머리 닿으면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국제사이버대 스로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뒤쪽으로 안혜성. 네. 조금 길었는데요. 안혜성이 또 네. 패스까지 이어줍니다. 박태건까지 이어받았어요. 박태건. 자, 네.
먼저 볼을 갖지 못했고 김건우가 라인 바깥으로 보내면서 인천대 스로잉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좀 다시 한번 길게 던질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류정규의 헤딩. 자, 이거 또 머리에 맞추는데. 쪽에서 이용수 쪽이었었는데 라인 근처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치라인 네.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인천대 스로잉. 자, 후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국제사이버대 쪽에서는 김인성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훈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선수는 리그에서 한 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교체 명단에서는 유일하게 득점 기록이 있는 한영훈 선수인데 그렇죠. 디지털 대학교하고 3대1로 승리를 할 때 이 마지막 골을 넣은 바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좀 볼이 흐르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류정규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탁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문대와 사이버 한국외대의 경기는 선문대가 여전히 1대0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이 경기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오후 1시에 이곳 경북 보건대학교에서는 경희대와 전주대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 다음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이죠. 그렇죠. 경희대가 또 좀 강팀이어도 숭실대로 누르고 올라옵니다. 네. 전주대는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계할 때도 9골이 나왔었는데 참. 자, 12골 9골. 이게 참 두 경기 연달아. 그러니까요. 이게 넣기도 많이 넣지만 실점도 많이 하는 팀이기 네. 때문에 좀 상당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경기는 0대0 네. 영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진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일 스로인 이용수가 앞쪽으로 짧게 밀어줬는데 좀 앞서 있었던 판정이었고 그대로 네. 라인 벗어났습니다. 이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어쨌든 이 왕중왕전 토너먼트에 들어와서는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해졌거든요. 네. 자, 인천대학교가 뭐 풀백 자원들을 공격적으로 깊숙하게 올리면서 공세를 전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지금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은 하지 않고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사이버대학교가요.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제일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경인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헤딩 경험이 있었고 앞라인 근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비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네, 인천대학교의 수비도 하지만 강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박태권이 올라옵니다. 앞쪽으로 이석규. 아, 다시 이거 한번 리턴, 네. 박태권 좀 길었어요. 자, 이 리턴이 역습으로 안 갈수 되면 있는데요. 그렇죠. 터치라인 부분 자, 앞쪽으로 찔러서요. 빠져나왔습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 볼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공격 숫자가 자 원활하게 오지 못했고 오히려 곧발이 없습니다. 인천대 공격입니다. 이석규 자, 빨라요. 이석규. 자 그냥 갑니다. 네. 키퍼 백경인이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저 지금은 순간적으로 2대2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본인이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슛까지 연결했고요. 자,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살짝 빠져나오면서 골키퍼 또 정면이에요. 백경인이 일단 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볼을 캐칭을 해주고 있고 네.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아직까지 이어지진 않고 네. 있습니다. 몇 차례 슛들이 계속 뭐 골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후반전도 20분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자, 이 경기는 어쨌든 골이 나도 그냥 1대0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자, 한영훈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최민석 쫓아가 보는데요. 골키퍼 김태양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75분 이 정도 갈 때까지 골을 못 넣게 되면 인천대학교도 무리해서 공격 숫자 계속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뒤쪽으로 짧게 다시 한번 측면 쪽으로 아하, 네. 골을 이어받지 못한 서일이었습니다. 서로가 부담스러운 시간대로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으로 네. 접어들고 있는 양팀 선수. 맞아요. 체감적으로 이제 한 80분 정도 되면 이제 인천대학교도 이 풀백들이 공격 올라갈 때 분명히 좀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인천대 스로인볼로 이어지겠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후반전에 이 국제사이버대학교가 골 많이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공격다운 공격이 후반에 나오질 않아요. 네. 헤딩 박스 안쪽이에요. 중앙쪽. 자, 또 수비의 끊어내죠. 머리. 하지만 끝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 끈적이게 박태군의 네. 압박이 이어졌고, 하지만 결국에는 국제사이버대회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볼을 그대로 이제 아웃을 시키면서 네.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고요. 이러면은 교체 타이밍도 서서히 뭐 잡을 수 있는 양팀 감독들 그렇죠. 지략 대결이 곧 또 펼쳐지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교체 카드를 넣기도 상당히 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 분위기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유난히 이번 유리그에서는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준용 선수가 좀 오른쪽 네. 발목 쪽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전에도 한 차례 좀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워낙에 좀 피로 누적이 많이 돼 있을 거고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안 아픈 선수는 없죠. 그렇죠. 네. 부상을 꼭 한두 개씩은 달고 뛸 그렇죠. 거예요, 선수들이 네. 모두. 정말 정신력으로 싸워주고 있고 또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은 약간의 아픈 정도는 당연히 참죠. 그렇죠. 네. 뛰고 싶을 거예요. 아까 과정에서 좀 짚는 상황에서 좀 충격이 있었던 네. 거 보이고 다행히 좀 일어섰습니다. 약간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교체 아웃되면 이게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워낙에 좀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박준용 선수. 그렇죠. 끝까지 좀 뛰기를 원할 겁니다. 자, 백성진 이렇게, 헤딩. 네, 바운드 되는 공 처리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거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앞쪽으로 보내주는 패스를 아, 수비가 네. 끊어냈고요. 다시 한번 백성진이 이어받았습니다. 백성진 뒤쪽으로. 후반 들어서는 백성진 선수의 활동량도 그렇게 전반, 중반 이후처럼 눈에 띄지는 않고요. 네. 백성진 선수가 32강전에서는 교체 투입 그리고 16강전에서 선발. 그리고 오늘 경기 전반 좀 이른 시간부터 네.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선발로 지금 뛰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김시석 감독이 나름대로의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박태건입니다. 박태건. 네, 지금 걸렸고. 박재현의 좋은 태클이 네. 있었고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국제 사이버 데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백성 선수가 이게 끊어질 것 같으니까 높이까지 올라와서 처리해주고 다시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통증이 좀 있죠. 왼쪽 허벅지 쪽을 만지고 있는데. 살짝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아마 근육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걷어내면서 왼발을 쭉 뻗는 과정이 있었는데 표정으로 봐서는 네, 근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어섰고요. 네, 자, 박재현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이 또 승리한 팀은 내일 모레 또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죠. 네, 결승까지 계속해서 빡빡한 일정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12월 5일이고 4강전이 12월 3일 경기입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이 왕중왕전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 국제 룰에 따르면 경기 끝나고 난 48시간은 무조건 두 경기 사이에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절묘하게 맞춰서 그걸 단기 대회는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측면 쪽에 산영훈이 왼쪽으로 벌려줘요. 네. 자, 박스 안까지 들어왔어요. 정문성의 크로스. 네. 나갑니다. 자,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거든요. 네. 들어가는 선수 머리에 정확하게 연결했는데 전반전 박지용 선수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한영훈 선수의 헤더슛이었는데. 네, 이건 너무 아쉽네요. 자, 국제 사이버대 입장에서는 완벽한 한 방이 나올 법했었는데 네. 살짝 빗나갔고 이석규입니다. 이석규의 크로스 낮게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점점 골에 가까운 장면들 나오기 시작해요. 거의 박재용의 헤딩과 비슷한 위치에서 네. 마무리됐던 한영훈의 헤더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석규의 크로스 장면이었었고요. 이것도 발만 제대로 됐으면 네, 수비가 앞쪽에서 일단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런 슈팅 장면들이 어쨌든 정확성을 계속해서 좀 높여줘야 되겠죠. 네. 선수들이. 이제는 나오면 이게 결승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안하죠.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팀 감독들 입장에서는 승부차기도 좀 그렇죠. 머릿속에 그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중원 쪽에서 짧게 박재영이 오른쪽으로. 자, 이게 전진이 됐어요. 이용수 올라와요. 측면 쪽에서 머리 갖다 댔습니다.
자, 지금은 네, 코너킥으로 그대로 코너킥 진행되네요. 연결됩니다. 공중에 떴을 때 살짝 좀 밀었다라는 항의를 해봤는데 네. 자, 그 정도의 몸싸움은 자, 그대로 인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렇죠. 자, 자, 이쯤 되면 뭐 인천대 선수들도 지치는 거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비슷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고개를 볼이 나갈 때마다 숙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다는 뜻이에요. 네. 허리에 손 올라가고 고개 숙이고. 그래도 뭐 끝까지 집중력으로 버텨주고 네. 있습니다. 오른발 올려줘요. 펀치. 자, 펀칭해냈고. 측면 쪽 다시 한번 볼 잡아냈습니다. 자, 이게 짧게. 들어옵니다. 온라인 근처 크로스. 네. 이석규가 다시 한번 볼 가져왔고 뒤쪽에서 이용수가 볼 지키고 있습니다. 이용수 중앙 쪽에 류정규가 볼을 지키고 있어요. 뭐 양팀 벤치 다 지금 시간대로 봤으면 교체 카드 나와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고. 네, 정말 조심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오! 네. 자, 흘렀어요. 뒤쪽에서 흘렀어요. 네. 다시 한번 슈팅. 옆으로 미나갑니다. 자, 지금은 이 마무리 박태건의 네. 슈팅이 그대로 옆쪽으로 흘렀던 모습이었었고요. 자, 리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두 차례의 기회가 연달아 지금 왔었는데 네. 자, 여기서 한번 실패했고 자, 이 공이 또 오른발 앞에 떨어졌네요. 야. 네. 참 운이 따라주질 않고 있는 네. 인천대고요. 후반전 1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경일이 길게 찹니다. 헤딩. 박재용. 자, 지금 오른쪽 연결이 네. 원활하지 않았고요. 이쯤 되면 인천대학교도 지금 멤버가 가장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럴 때 교체 카드가 만약에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실점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차성민 의원께서 앞서서도 뭐 이 교체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지금 인천대는 전반전 백성진과 이석규 투입 외에는 변화가 없고 네, 사실 뭐 국제 사이버대도 지금 한영훈 선수 외에는 교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양팀 감독들도 신중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의 변화를 주면서 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국제사이버대학교도 어쨌든 무실점 계속 해나가고 있고 인천대도 공격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스톱을 시키면서 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측면 쪽에 돌파시도 온라인 거쳐 네. 크로스 낮게 네. 골키퍼 백경인이 잡아냈습니다. 이제는 크로스가 날카로움이 많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온라인 근처에서의 크로스 장면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몰아붙이는데도 어쨌든 국제사이버대학교의 수비력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면은 이 선수들 이 32강과 16강전 왜 무실점을 기록했는지. 그렇죠. 네, 이 만만치 않은 팀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기전대, 광주대 자, 이런 팀들을 꺾고 올라왔는데요. 자, 한영훈이 볼 잡았어요. 한영훈. 네, 지금 걸렸어요. 걸렸네요. 네, 반대쪽 동료를 봤는데 그러니까요. 앞쪽 동료가 끊었습니다. 네. 이용수가 터치라인 부근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조상현. 자, 볼을 오래 소유하면 공격 전개 어렵죠. 정문성이 끝까지 붙어줬고 네. 볼을 가져왔습니다. 10분 남은 상황이고요. 네, 인천대학교도 지금 빠르게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죠. 네. 사실 이전 16강까지는 뭐 워낙에 이 정도 시간이면은 많은 선수 교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참 8강이라는 이 기점에 있는 팀들이 정말 얼마나 지금 이 경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네. 있는지를 또 이거 불안하죠.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교체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터치라인 부근 짧게 앞쪽으로 뒷공간 쪽인데요. 수비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오늘은 뭐 지난 16강전까지와 달리 바람 한 점 없는. 네, 지금 공격 숫자 셋. 왼쪽 측면에서 수비도 셋이에요. 드리블 해요. 자, 빠졌어. 네. 태클. 자, 지금은 자, 어떤 상황이죠? 가짜로 판정인데요. 자, 지금은 오히려 지금 옐로 카드를 네. 안혜성 선수에게 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은 페널티 박스 안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정확히 페널티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지고 있는데 네, 두 선수가 같이 아마 몸싸움을 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다음에 박준영 선수가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경고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안혜성 선수에게도 좀 옐로 카드 주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 슈팅 과정에서 손에 팔에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팔에 맞았고 아, 그 팔에 맞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항의에 대한 차원에서의 또 경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사이버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소급 적용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을 네, 좀 강하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그래도 가까운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는 국제사이버대입니다. 이게 또 변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은 한영훈 그리고 박재현도 서 있고요. 네. 지금은 팔에 맞는 과정에서 곧바로 휘스를 불었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뭐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다가 나중에 분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 밀집돼 있고. 이 후반에 강한 국제사이버대학교인데 네. 이 시간대면 자, 지금 국제사이버대는 한영훈, 박지현, 신재민 3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밀어내요. 선수들이- 뭐 양 팀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남지 않은 시간이고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필드 선수들이 전부 다 벽을 쌓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킥을 회전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강하게 차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벽 사이에서 있다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자리 싸움이 지금 치열해요. 자, 지금은 또 서희 선수에게도 옐로우 카드가 좀 주어진 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벽 사이에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선수들. 자, 이건 뭐 복잡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직접 가는 수밖에 없고 튀어나왔을 때 리바운드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건 크로스바를 넘기면 안 돼요.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이버대에게는 정말 상금 같은 기회입니다. 네. 짧게 밀어줬고 오른발 낚여줬어. 자! 이거예요. 이렇게 득점을 올리면서 4강에 한 걸음을 내딛은 국제사이버대입니다. 스코어대요. 우와, 이런 골이 나오네요. 박준영 선수가 벽에 있다가 옆으로 나왔고 이거 옆으로 내줄 때 그대로 슛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섭네요.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이버대. 이 정말 이러면 데이터가 맞는다는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다시 보시죠. 일단 여기서 이 장면. 슛을 할 줄 알았는데 옆으로 밀어줬고 이건 뭐 무인지경이죠. 그렇죠. 사실 프리킥 장면에서 짧게 밀어준 다음에 그 이후 단계가 슈팅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이어갔어요. 지금은 11명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이 모두 수비를 할 때 이 돌아나가는 수비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이제 한 5분 이상이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국제사이버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비의 집중도를 더욱더 높이는 그렇죠. 수밖에 네, 없고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무리하게 인천대학교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골을 노리기에도 더 용이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끊어냈어요. 올라옵니다. 자, 공격 숫자 많아요. 자, 숫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살짝 왼쪽으로 네. 열리는 과정 끊어냈습니다. 자, 인천대학교는 자,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비슷해집니다. 네. 인천대학교는 더 지금 공격 숫자 올려야 돼요. 조상현이 오른쪽 짧게 내줬어요. 터치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상현 쪽으로. 자, 이 점유율은 승부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적어도 지금까지 또 보여주네요. 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네. 참 국제사이버대에 앞서 있었던 그 프리킥 장면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네요. 근데 그 세트피스는 너무 고급스럽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사실- 고급스러웠어요. 바로 시작점에서는 이 슈팅을 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됐을 건데 그렇죠. 그걸 또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약간 흘려주고 그걸 또 완전히 옆으로 흘려주고요. 그렇죠. 류정규입니다. 류정규. 이 빠져나옵니다. 류정규. 자, 여기 네. 수비가 먼저 걷어내고 있어요. 길게. 자, 더 올라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뭐 심리적으로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이제 교체 카드를 인천대학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자, 4분 정도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요. 길게 찹니다. 가슴으로 받아냈고요. 최민성. 자, 충분히 좀 시간을 소진하는 플레이도 어느 정도 병행을 할 것 같고요. 자, 돌아 나옵니다. 돌아 다시 나와요. 한번 최민성 측면 쪽. 최민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크로스. 유정규 발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이어지겠고. 자, 빠르게 좀 선수 교체를 유정규 선수를 빼주고요. 네. 지금은 24번의 김민찬 선수를 선수죠?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찬 선수도 이 권역 대회에서는 3골이나 넣었던 네.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사실 정말 이제 필요한 건 득점 그렇죠. 인천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장면을 막아서고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네. 국제 사이버대고 아마도 경고를 받아도 빨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영훈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훈 오른발 올립니다. 헤딩 네. 걷어내고 있어요. 네. 일단 다시 한번 또 라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동료 선수들이 들어올 시간을 뭐 충분히 벌어주고 마무리하고 올라오고 있는 자, 주장 박재현 선수고요. 그렇죠. 김태양이 앞쪽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떨고 졌는데요. 자, 하지만 동료까지 연결은 되지 않고 있고 안혜성 길게 찹니다. 자, 지금은 뭐 길게 우겨 넣고 뭐 마무리하고 지금은 뭐 세밀하게 갈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또 위기죠. 빼앗겼고 왼쪽으로 한영훈이 달려갑니다. 한영훈 속도 올리고 있어요. 한영훈 살짝 멈춰놨고 중앙 쪽 패스 이어갔습니다. 박스 근처. 네. 좁은 공간인데요. 수비를 해내는 인천대 백성진에게 연결됐습니다. 백성진. 자,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자, 인천대학교가 공격으로 지금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석규의 크로스 반대 방향 길게 뻗고 있습니다. 서위가 쫓아가 보는데요. 터치라인 부근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인천대 스로인. 자, 그리고 두 명을 네.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0대0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장신의 선수들은 모두 다 투입을 할 수밖에 없죠. 고민우와 전진호를 투입하고 있고 네. 이용수와 안혜성을 빼주고 있는 김시석 감독입니다. 자, 지금 투입되는 선수들이 전부 다 193, 189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단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공권에서 오히려 가져가겠다는 그렇죠. 김시석 감독의 뜻이고 지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국제사이버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버텨내느냐예요. 그렇죠. 자, 20분도 아니고 이제 2분이거든요. 이석규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정규 시간 1분밖에 남지 네. 않았습니다. 올려. 야, 머리 맞췄어요. 역습이 나갑니다. 자, 지금은 네. 박형준의 머리에 닿았습니다만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박형준 선수도 186의 장신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뭐 트윈 타워, 뭐 트리플 타워가 아니라 전원 타워예요. 이제 뭐 박스 안쪽에서 조금 더 머리가 높아 보이는 쪽 인천대가 그렇죠. 계속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뭐 수비 한두 명 정도만 남겨놓으면 네. 굳이 지금 내려가 수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그렇죠. 그냥 올려줘야 돼요. 뒤쪽에서 길게 아, 이런 실수는 안 되죠. 조급하긴 할 수 있는 인천대지만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까지 침착함 유지해야 되고요. 짧게 아, 알았어요. 자, 그게 또 키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또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백경인 골키퍼. 아, 정규 시간은 이미 다 흘러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자, 또 반칙을 얻어내고. 네. 자, 이런 반칙은 자, 물론 뭐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국제사이버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장면이죠. 네. 충분히 시간 보내고요. 자, 추가 시간이 이제 좀 4분 정도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인천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럼요. 그걸 노릴 수 있는 시간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국제사이버대학교는 또 이제 교체 자원을 준비를 시켜 놓고요. 네. 자, 박지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 네. 이 볼은 뭐 나가더라도 선수들은 그렇죠. 내려서 다시 한번 수비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건 직접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공격 숫자는 별로 없거든요. 박지호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갈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선수들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국제사이버대 선수들이고요. 이제 추가 시간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신장 좋은 선수를 올려놨으면 그걸 활용해야죠. 그렇죠. 네. 자, 전진호.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볼을 빼앗겼고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인천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파울을 하게 되면 시간 1분이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냥 내주자니 또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천이기 그렇죠. 때문에 참 딜레마에 빠진 것 네. 같습니다. 자, 밀어내면서 압박만 해야 되는데 뭐 손을 쓰거나 이 반칙을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또 빠져나옵니다. 박스 근처까지 왔는데요. 자, 오른쪽 돌아 들어가죠. 최민성 오른쪽으로 박재현이 쫓아갑니다. 박재현 오른쪽 측면 크로스.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초조하겠죠. 네.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자,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전진호. 자, 전진호가 좀 이 발기술이 조금 아쉬운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을 이미 본인이 잡았는데 네. 팔을 써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네. 지금 전진호의 두 번의 파울로 인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1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 틈을 타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한 명만 교체를 하고요. 네. 김용태 선수가 일단 교체 아웃이 됐고, 자, 홍현 일단 선수가 투입된 네. 지금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도 이미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장 교체 카드를 또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중앙 쪽이 짧게. 자, 이거 이석규 기회죠. 한번 접어놨는데요. 이석규. 네, 지금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이 다시 왔어요.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박태권 쪽. 박태권 오른발 슛. 떴어요. 자, 그리고 선수 교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네. 사이버 됩니다. 자, 참 안 풀리는. 네, 안 선수고요. 풀려요. 지금도 어떻게든 흘러나왔는데. 네, 그리고 전근우 선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전우근 감독입니다. 야, 참 이름이 비슷해요. 전근우 그리고 감독이 전우근입니다. 그렇죠. 감독이고요. 자, 최민성 선수를 빼고요. 맞습니다. 전근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주심도 시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교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요. 어쩌면 정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아, 인천대 입장에서는 헤딩.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걷어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헤딩. 자, 일단 또 넘어져 있는데. 자, 큰 부상이 아니라면 일어나야죠. 그렇죠. 크로스. 라인 벗어나지 않았어요. 뒤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이거 바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고민우. 반대. 네. 헤딩으로 잘렸습니다. 박태권. 수비가 계속해서 볼 찾고 있는 과정인데 네, 지금 이전에 팔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과정이고 다시 한번 이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금은 또다시 추가 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번에 마무리가 안 되고 네. 한 번 끊어지면 그대로 불 거예요. 자, 박태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태권 오른발 올립니다. 자, 조금 깊은데. 헤딩! 네. 빗나갑니다. 자, 이제는 정말 올 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구장에서는 이미 선문대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이러면은 여기에 승자와 선문대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4강이네요. 아, 그렇죠. 네. 길게 중원 쪽 헤딩. 자, 교체 카드 2장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을 더 주는. 그렇진 자, 않네요. 이렇게 네.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 대학축구 유리그 왕중왕전 8강전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경기, 결국에는 국제사이버대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1대0 승리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제사이버대학교는 32강, 16강 그리고 8강까지 모두 무실점으로 버텨내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 4강까지 진출을 하게 됐고요. 네. 인천대는 전체적으로 몰아붙이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경기 내용에서는 조금 우세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4강 대진, 우선 한 팀의 경기, 두 팀의 경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선문대와 국제사이버대고, 이 경기는 이제 12월 1일 날 양팀 11시에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기인데 상당히 재밌는 대진이 완성이 됐네요. 네, 자 오늘 경기 인천대와 국제사이버대의 경기 국제사이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